안녕하세요. 실전 영어 회화 전문 빡쌤 잉글리시의 빡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추석인데도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배우는 세 가지 영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경험상 오랫동안 영어 교육을 한 제 경험상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딱 세 가지, 몇 가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시험용 영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캐주얼 영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실무 영어가 있습니다. 자, 각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용 영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익, 토스, 오픽 이런 것들을 시험용 영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시험용 영어는 무조건적으로 시험 목적으로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수업을,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험용 영어가 결국에 이 실무 영어와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용 영어로 공부를 하면 결국에 내가 실전 영어 회화도 잘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용 영어는 딱 시험용 영어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실무 영어죠. 예전에 사놨던 토익 책 또는 토스 책, 오픽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용 영어는 단순히 시험 목적으로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네요. 그죠? 영어 회화 능력이 도움을 준다? 아니다. 절대 뭐 안 된다,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거에 비해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 좀 중요한데 이 시험용 영어를 하시면서 되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 시험용 영어는 단기간에 그냥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단기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최대 3개월까지를 맥스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승부가 안 난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시험용 영어를 막 오랫동안 끌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4개월, 5개월, 어떤 분들은 거의 1년 돼갈 정도로 끌고 가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4개월 이상 하는데 점수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머리를 식힌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용 영어라고 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워낙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시험용 영어를 대비한 학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학원에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개인 혼자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과외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가장 단기간에 최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제가 옆에 간단하게 이 좀 준비를 해놨어요. 뭘 준비해놨냐면, 영어 실력을 0과 5라고 우리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0은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거고요. 5는 영어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어 실력이 0에서 2 정도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학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개인은 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개인 과외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아직 기초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 없이 그 위부터 배우시게 되는데 결국 그러게 되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반복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어 실력이 0에서 2 정도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개인 과외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기 영어 실력이 한 중간 정도, 한 3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은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학원을 추천드리고, 이런 분들이 학원에 잘 맞아요, 사실. 학원은 약간, 그물망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물에 걸린 사람들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물 사이보다, 그 그물 틈보다 내가 조금 작다라고 하면 자꾸 그물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오래 다녀도 성적이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어 실력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영어 실력이 4 정도 이상이다. 4 이상이라고 하신 분들은 개인 과외, 그냥 개인 수업,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외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공부해도 된다. 하지만 단기간에 승부 보는 것을 목표로 해라. 물론 이제 0에서 2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절대 장기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시험용 영어의 특징이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캐주얼 영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캐주얼 영어와 실무 영어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캐주얼 영어는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 문법 필요 없습니다. 정확도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캐주얼 영어는 재미랑 취미 목적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돼요. 재미 그 너머의 것, 취미 그 너머의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재미 취미로 배우고 싶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실무에서 쓰거나 내 향후 발전에 내가 이걸 쓰고 싶다. 이런 분이 아니신 분이라고 하면 재미 취미로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원어민 수업이 그래요. 원어민 수업. 그리고 그룹 영어 학원 있죠. 그러니까 그룹 스피킹 학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 전화 영어가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물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자기 영어 실력이 한 4, 5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분들은 원어민 수업을 하든 그룹 수업을 하든 전화 영어를 하든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 유형의 수업을 받게 되시면 그냥 나는 재미로 그냥 취미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더 나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주얼 영어는 실무 실전 영어와 전혀 다르다. 우리 캐주얼 영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그 전에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영어 실력이 4, 5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외다. 자, 그러면 캐주얼 영어는 뭐냐면 재미있는 영어예요. 재미있거나 있어 보이는 표현들을 우리가 캐주얼 영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인터넷을 보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영어 표현들이 올라와요. 알아두면 유용한 표현. 이런 말은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라는 표현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올라오는 대다수의 한 80% 정도 이상이 제 생각에는 캐주얼 영어 같아요. 그 영어 올라오는 그런 표현들 내가 어떤 단어들을 안다고 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건 그닥 많지 않는 것 같은 게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맛집이라는 표현이 올라왔어요. 맛집은 영어로 뭘까요? 라고 해서 hole in the wall 이라고 영어 표현이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표현들을 알면 좋겠지만 제 경험이 짧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 경험하면서 이 표현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벽 안에 있는 구멍이라 그래서 아는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 만약에 말이죠. 내가 이것을 그냥 good restaurant이라고 하면 틀린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의 표현인 그냥 캐주얼 영어, 재미로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현은 이게 바로 실무 영어입니다. 있어 보이거나 멋있는 표현이 아니지만 의미 전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둘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 실무 영어입니다. 실전 영어라고도 하고요. 저는 보통 이제 실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실무 영어는 문법과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딜리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듣는 상대방한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그것을 저는 정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무 영어는 멋과 있는 척의 영어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 사실 한국에는 수많은 영어 학원들이 있죠.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는. 근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과연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제대로 배운다라는 게 뭐냐? 어떻게 배웠을 때, 내가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배웠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웠구나 느낄 수 있냐면, 이 흰색 박스를 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내가 리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영어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정말 영어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를 그냥 하는 것과 대화 속에서 내가 리드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재밌는 표현, 있어 보이는 표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내가 리드할 수 있고 컨트롤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전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정확도라고 하면 그러면 번역을 잘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번역과 정확도를 조금 예문을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한국 분들 중 한 10분 중 한 8분 정도가 영어를 할 때 번역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계세요. 번역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모국어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을 영어로 우리가 언어를 바꿀 때 번역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습관부터 좀 고치시면 영어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미팅실이 있을까요를 내가 실전에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많이 우리 직면할 수 있겠죠. 실무에서는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이 표현을 먼저 우리는 한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로 빠르게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10명이니까 10 people 또는 10 persons 생각을 할 거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can come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실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야. 이미 여기서 번역하는 습관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문장을 내가 영작을 할 때 실전에서 가장 단숨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떠오르고 내 머릿속에 빨리 정리돼야 될 것은요, 10명과 미팅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명과 미팅실만 머릿속에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작을 하게 되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미팅룸이 있냐, 그리고 몇 명? 10명을 위한 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영작된 예문을 보시면, 답안을 보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come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해도 100% 완벽한 영어 표현이 된다. 이게 바로 실무 영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표현을 결론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영어는 크게 시험용 영어, 캐주얼 영어, 실무 영어가 있다. 근데 시험용 영어는 단기간에 끝내, 단기간에, 장기간, 중장기간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레벨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시험용 영어를 내가 실무 영어의 어떤 연장선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캐주얼 영어. 절대 실무 영어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캐주얼 영어는 단순히 재미와 멋을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냥 취미 활동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배울 수 있는 방법에는 원어민, 그리고 그룹 영어, 전화 영어들이 있다. 제가 이 수업들을 뭐 도움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실력이 4, 5, 그러니까 0에서 5 기준 4가 안 되시는 분들이 배웠을 때는 그다지 효과가 많이 없을 거다. 세 번째,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무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를 배우실 때 정확도, 즉 전달에 있어서 이 전달력을 높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요. 번역하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된다. 번역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 대화를 리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실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